60년을 살아보니 드디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말해줘도 실감나지 않는 진실들이요. 그런데 60대가 되니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후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함이죠.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년을 살며 깨달은 7가지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하루 이틀 쉬면 금방 회복됐습니다. 밤을 새워도 무리해서 일해도 몸은 알아서 따라와줬죠.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내 몸은 영원히 이럴 거라고요.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미루고 불편한 증상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 어디 하나 안 아픈 날이면 그날은 정말 좋은 날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고 허리가 뻐근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진짜 의미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불편함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것. 병원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요. 다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최우선에 둡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고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술자리도 줄이고 잠도 충분히 자려 노력합니다.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몸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지금의 선택이 20년, 3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함을 많이 모으고 연락처를 많이 저장하고 모임에 자주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죠. 사람을 많이 알수록 기회도 많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힘들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만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60대가 되니 자주 만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 몇 명,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몇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피곤했던 시간들이 아깝습니다. 관심도 없는 모임에 의무감으로 나가고 진심이 아닌 인사치레를 주고받는 것. 그런 시간에 정말 소중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의미 있습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 어린 한 사람이 1000명의 안면보다 값집니다. 관계의 폭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침묵도 편안한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그런 관계 몇 개면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이제는 관계도 정리할 때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만남은 과감히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큰 통장 잔고, 더 좋은 집과 차. 그것들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고 모으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돌아보니 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제대로 쓸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일까요? 아끼고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쓸 힘도 쓸 시간도 없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 먹는 것.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친구와 맛있는 밥을 먹는 것. 가끔 손주들에게 책 한 권 사주는 것. 이런 소소한 지출이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돈을 쓸 때도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만들어주는가? 내 건강을 지켜주는가?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건 잘 쓴 돈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허영을 채우기 위한 지출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 내 삶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드는 것에 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세요. 그게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패하지 않도록 길을 닦아주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부모가 길을 만들어줘도 결국 그 길을 걷는 건 자식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선택해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속도가 있고 자식만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부모는 내가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그게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믿어줍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니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도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니 자식도 자신의 삶을 더 당당하게 살게 됐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언제까지나 자식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맡기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5달랑 마이너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900만 1100. 다섯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외로웠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했고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0대가 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필요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아침, 혼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외로움과 고요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고요는 스스로 선택한 평화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생각이 정리되고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게 고요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늘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음악 듣는 시간.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됩니다.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나세요.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6달랑 마이너스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1100만 1300. 여섯 번째는 남의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 썼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내 눈치를 봤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게 중요했고 남들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니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사람들은 잠깐 보고 곧 잊어버립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쁘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 시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입고 싶은 옷을 포기하고 가고 싶은 곳을 미루고 모두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편한 옷을 입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합니다. 물론 예의는 지키지만 내 의견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편안한 게 기준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정작 내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들의 인정보다 내 만족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살보다 내가 행복한 삶이 진짜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일 하지 뭐.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미루고 가고 싶은 곳을 미루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어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을요.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듭니다. 다음 달은 한 달 더 나이 들고 내년은 1년 더 나이 듭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루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여행이 있으면 지금 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연락합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오늘 해야 합니다. 물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소망들, 그것만큼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손주와 더 많이 놀아주고 옛 친구에게 전화하고 오래 미뤄둔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을 채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라집니다. 6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돌아보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은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엔딩 마이너스 1500만 1530. 60년을 살며 깨달은 7가지 진실을 나눠봤습니다. 건강을 우선하고 소중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돈을 현명하게 쓰고 자식을 믿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이 가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